예, 이 방송은 오랜만에 법치 클리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일반인들이 뭐 이런 소송이라든가 법률적인 어떤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간과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한 것도 바로 오늘 아시는 분한테 요 사항을, 바로 오늘 이 방송 내용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죠. 예, 소송에서 함부로 청구 금액을 과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나홀로 소송이라고, 그러니까 직접 이제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 대리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이제 수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비율도 이제 점점 늘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소액인 경우에 뭐 몇백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몇천만 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나홀로 소송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그 전자소송 있죠. 전자소송, 대법원에서 이 전자소송 포털을 잘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전자소송 포털을 또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뭐 나중에 소송을 당사자로서 소송을 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원고든 피고든 한번 전자소송 포털에 회원 가입을 해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뭐 크게 이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안내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든 피고든, 그러니까 청구하는 입장이든 또는 청구를 받는 소를 당하는 입장이든 유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송이라는 어떤 상황을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이제 금전적인 거래 관계가 있다 보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 같은 이제 변호사들은 또 그런 소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돈을 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소송은 수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계약서라든가 그런 걸 잘 또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또 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또 부득이 소송을 또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금전적인 청구와 관련한 소송이 있잖아요. 금전 지급 소송. 그래서 뭐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이제 청구하는 소송. 일반적인 이행 소송이죠. 대표적인 이제 민사 소송인데, 그런 소송인 경우에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한 건데, 보통은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글쎄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강한 압박, 또는 어떤 심적인 어떤 그런 괴롭힘, 뭐 괴롭힘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뭐하죠. 아무튼 어떤 그런 응징, 보복의 그런 심리에서 청구 금액을, 그것이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약정에 의한 금전 지급이든 아니면 손해배상이든, 특히 손해배상이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손해배상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 금액을 일단 많이 청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의뢰인들 보면 손해배상 같은 경우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이면 몇천만 원으로 이렇게 청구 취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당한 것 같은데, 막 일단 1억 1억을 뭐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어떤 그런 사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무턱대고 이렇게 함부로 청구 금액을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어떤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나중에 그 소송 결과, 그러니까 판결에 따라서 오히려 그것이 옹부에게 데미지,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함부로 이렇게 청구 금액을 과다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무슨 이유냐? 여러분, 이제 판결에 이제 주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문에는 맨 마지막에 소송 비용 부담 재판 그 주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승패 비율에 따라서 각 이제 소송 부담 비율을 정한단 말이죠. 뭐 원고 전부 승소인 경우는 뭐 당연히 소송 비용은 이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조금 그 부담할 비율, 범위,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정하는 것이죠.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승패 비율이 50대 50이다라고 하면 뭐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원칙인데 이 경우에 따라서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소위 일부 취하라고 하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1억 원을 청구 금액으로 했다가 뭐 소송 진행 중에 뭐 5천만 원으로 감축을 했다가 다시 뭐 2천만 원으로 또 감축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래야 그 청구 금액이 그 감축한 그 금액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심리를 해서 승소 이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송 비용 부담도 이제 재판이 되는 거죠. 그 감축된 부분으로 처음에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그렇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청구 취지 감축, 소위 일부 취하인 경우에 일반인도 모르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이거를 그러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청구 감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도표로 하나 저거를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어떤 부분이냐면 화면을 제가 저기 적겠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1억 원을 이제 청구를 했잖아요. 소장에 이제 1억 원을 소장에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으로 또 청구 금액을 7천만 원으로 감축을 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5천만 원으로 이제 감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가 동의를 하면 이제 그 판결의 기준은 이 5천만 원으로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정 부분, 뭐 5천만 원 전부 부분이 인정이 되면 뭐 요 부분에 대해 요 5천만 원에 있어서 뭐 그 패소한 피고가 소송 비용, 원고의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뭐 인지대니 송달료니 그다음에 변호사 부수. 보통 5천만 원이면 아마 한 400만 원이 조금 넘을 겁니다. 요 400만 원 이상 그리고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이것도 이제 그 피고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승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 비율에 따라서 소송 비용, 부담 비율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에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감축이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감축이 된 건가요?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5천만 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아예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비용, 2억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을 해야 돼요. 즉,
이 5천만 원 소송 가액에 해당하는 피고의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 부수죠. 변호사 부수를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변호사 부수를 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거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원고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에서 승소한 금액보다 이 비용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무런 소의 그런 이익이 오히려 이 이익은커녕 우리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취하인 경우예요. 일부 취하, 청구 취지 감축인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그냥 마음대로 제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 조항이 있단 말이죠.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것이 일반인들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들도 이걸 미처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여러 번 이런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자,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바로 그것이 청구 감축한 경우 일부 취한 경우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나와 있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그 감축된 부분 전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은 만약에 이제 원고가 당연히 이제 청구 감축을 했으니까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피고는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를 구하고 그래서 그 결정이 나와서 확정이 되면 그것이 바로 그 결정문이 강제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송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잘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소송에서 여러분 앞으로 혹시 또 주의 안 하는 분이 소송하려고 할 때 청구 금액을 무조건 막 이렇게 크게 하는 거, 특히 이제 손해배상 소송인 경우에 청구 금액을 이렇게 막 높여서 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칙 클리닉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